삼성전자 공장이 이제 지어지면서 굉장히 핫한 도시로 떠올랐던 지역이죠. 제가 옛날에 호재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요? 호재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서울 수도권 경기 사이클이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사이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삼성전자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냥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2025년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25년을 예측하는 기준과 분석 기법을 명확히 인지하시면 여러분들은 25년을 현명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부동산 폭등과 하락을 모두 예측했던 저 이현철 소장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이제 미분양 주택 현황을 좀 쭉 살펴보니까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중에서 경기도가 14%대를 기록하면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평택이 소장님 미분양 물량이 3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택의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평택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평택은 정말 한창 진짜 핫했던 지역 중 하나로 기억을 하거든요. 뭔가 막 세상의 중심이 평택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평택이 이렇게 뭐 대구보다 더한 미분양의 무덤이다라는 오명을 지금 쓸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소장님? 여기서 이제 좀 잘못 분석하면 이제 원래 지금 제가 딱 하려고 했던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를 제가 순간 닫았어요. 왜죠? 그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공급이 많다. 평택에 공급이 많다. 공급이 많아요. 일단 공급이 많습니다. 일단 많기도 많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멘트를 하려고 했다가 닫았다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느냐. 공급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하고 딱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공급이 없었냐?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청 많았어요. 공급이 경기도 뭐 전국 통틀어서 거의 뭐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공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올랐냐? 그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화제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진짜로. 수요가 많았던 지역인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인으로 분석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왜냐면 사실 삼성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평택은. 삼성전자 공장이 이제 지어지면서 굉장히 핫한 도시로 떠올랐던 지역이죠. 그러면서 많은 아파트 그리고 많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삼성의 호재를 등에 업어서 시장의 상승장에 올라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뛰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이 주가도 지금 말해주고 있듯이 맞아요. 뭐 10만 전자 얘기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4만 전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의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지금 5만 전자까지 뭐 영상이 나갈 즈음에는 이제 6만 전자가 되어 있을지 아니면 다시 4만 전자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을 찍는 지금 상황에서는 5만 전자. 근데 이게 이제 대변하는 게 주가가 대변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다. 특히 이제 대표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HBM이죠.
네. HBM에서 하이닉스에 밀리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걷어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경영자들의 일종의 무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한 그리고 재무에 집중한 개발 연구를 등한시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이었던 반도체 부분이 지금 위기의 산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 지산 폭락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니까 삼성전자를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는요? 일단은 경기도 시장이 지금 서울 수도권 경기 사이클이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락으로. 이거가 제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사이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삼성전자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고 삼성전자가 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냥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지금만큼의 미분양 물량수가 나오진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똑같이 미분양이 크게 상관없이 생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늘 이제 말씀하시는 투자를 위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투자를 위해서 집을 산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상황이어야 돼요. 올라가는 상황이어야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야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평택을 보는 사람들이 주변을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택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공급이 많은 지역에 수요가 많다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게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가 빠져나간 자리가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가 수요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안 사고 가버려. 그러면 이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갑자기 이게 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나도 살래, 나도 살래, 나도 살래 하면은 미친 듯이 사거든요. 근데 사려고 마음먹었는데 저 사람이 조용히 빠져나. 그럼 왜 안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평택의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소장님이 언급하신 두 번째 이유가 경기도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회사를 한번 볼게요. 그럼 청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주는 경기도는 아니긴 한데 소장님 거기는 또 하이닉스라는 앵커 기업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해요. 거기는 또 좀 부동산 시장 가격 자체가 지금 뭐 완전 급등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공장이 계속 가동이 잘 되고 있고 또 계속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인구수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자리 수와 이런 미분양, 물량수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의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상황이 지금 갑자기 좋아졌냐? 아니잖아요. 계속 좋았잖아요. 만약에 그걸 연결시키자면 지금 청주시장은 계속 좋아야죠. 근데 최근 들어 약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좀 부진한 탓인지 더 비교가 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HBM이 언급된 게 비교적 최근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하이닉스는 조금 더 각광을 받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2만 전자일 때가 있었어요. 2만 원? SK가 인수하면서 지금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로 치자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에요. 그때는 삼성전자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 D램을 팔잖아요. 똑같은 D램을 파는데 사람들이 D램을 살 때 그냥 삼성을 샀어요. 하이닉스 건 안 샀어요. 나중에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대등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을 자꾸 봐야지 자꾸 지금만 보면 모든 논리가 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주시장은 하이닉스가 요즘 워낙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그렇죠. 하이닉스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그 논리도 제가 정확히 따져보자면 여기서 임대로 가느냐 매매로 가느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언젠가는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투자하는 시점에 사야 되는 시점에 이제 바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산? 그렇죠. 네. 울산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울산 시장 좋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은 울산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은요.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뭐 하락장은 아닌데 최근까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늘고 소득 수준, 결국에는 인구가 느는 건 뭐예요? 인구가 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구가 느니까 집을 살 거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은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론의 함정에 빠지면 뭐냐면 인구가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도 이 사람들이 매매로 가는 게 아니고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안 사요. 임대로 갑니다. 임대로 가는군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세종 초창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집값이 세종 초반에는 안 올랐어요. 굉장히 기피 대상이었어요. 공무원들한테 특공으로 막 받게 했거든요. 그냥 거저 받아갔어요. 근데 그거 받기 싫어서 안 받는 사람도 수두룩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의 공무원들을 막 내려보냈거든요. 초창기 때. 막 내려보내면 세종에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유성으로 갔습니다. 유성이요? 네. 옆에 있는 대전 유성구? 유성구로 왔어요. 그래서 유성에 임시 거처를 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공무원들이 가족은 서울에다 두고 자기만 지금 그렇죠. 출퇴근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아직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냥 나중에 한참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칭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인구가 늘어도 그 인구가 느는 만큼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시장 상황하고 맞물려야 돼요. 역시 또 결론은 시장을 봐야 된다. 모든 거는요. 제가 다 2차 요인이라고 꼽는 건 뭐냐면 시장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요. 2차 요인은. 시장을 반대 상황으로 돌리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약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도 하락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하락장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평택이나 이런 데부터 이제 쭉 올라올 겁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수요가 지금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지역은 미분양이 많아지죠. 미분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하락 쪽으로 쏠리죠. 그러면 인접 지역으로 분위기가 넘어가요. 그럼 어디예요? 오산이죠. 그렇죠. 오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오산 위가 어디예요? 동탄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분위기가 연달아 올라가요, 쭉.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약간 외곽 지역부터. 그러니까 평택이 사실 하락 분위기가 좀 센 거는 뭐냐면 경기도의 최외곽이에요. 그렇죠. 최외곽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고 가장 이제 빨리 하락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청주도 저희가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자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부동산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평택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삼성전자 공장 앞 지나가는데 아침에 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장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뭐 우리 에버랜드 줄이나 뭐 서울대공원 이런 줄과는 비교가 인산인해라는 말이 딱이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순간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평택에 집을 뭐 사게 되거나 하면 와 이거 진짜 이래서 평택이 오르나라는 또 좀 단순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연관이 없고 시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다 숙소 생활할 거예요. 그쵸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내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추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시 이제 평택으로 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수요가 이제 물밀듯이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평택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앞으로 평택의 시장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 계획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없어지면 그럼 그 남는 공급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도 이 평택 시장이 좀 살아나기는 다소 힘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 분위기를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이 평택 시장이 좀 핫했기 때문에 근데 이 또 몇 년 사이 갑자기 가장 미분양이 많은 도시로 언급이 되었다고 해서 평택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한 이야기까지 저희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